약도 화학 물질도 필요 없으며 한 달에 5,000원 이상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주방에 바로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염색약이나 화장품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광고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근거 없는 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동양 전통의학 서적에 명확히 기록된 방법이며 오늘날 많은 현대 연구들도 그 실제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흰머리가 어때서 늙으면 휘어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도 여전히 머리가 검고 숱이 많고 윤기 나는 분들이 계실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40대만 넘어도 머리가 하얗게 새고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할까요? 그것은 유전자 때문도 운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렸습니다. 먹고 자는 방식부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듬성듬성한 흰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요. 더 이상 매달 급하게 염색하러 갈 필요도 없고 베개나 욕실에 머리카락이 가득 빠져 민망할 일도 없습니다. 화학 물질로 인한 피부염관 기능 저하 혹은 잠재적인 암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매일 밤 단 몇 분 신선한 생강 한 톨과 구하기 쉬운 오일 하나로 두피 아래 잠자고 있던 모발 영양 시스템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수천 명의 분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고 어떤 분은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3주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 후 그분들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고 더 검어지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엔 이제 흰머리와 약밖에 안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강 한 톨로 사람들이 다들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칭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적용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신선한 생강을 시원하고 고운 질감을 가진 맑은 물줄기처럼 깊숙이 스며드는 한 가지 재료와 섞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재료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모근부터 모발 영양 시스템 전체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여러분께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따라하기 쉽게 특히 어르신들의 몸에 적합하고 부작용 없이 어떤 기술이나 기계도 필요 없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7만 시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저를 대신해 답해 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그 생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흰머리를 검게 숱 없는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려면 무엇과 섞어야 할까? 지금부터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한 단계씩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생강 모낭 회복팩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아주 체계적인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두피를 깨우는 힘을 가진 재료, 바로 생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향이 진한 묵은 생강을 고르세요. 생강은 묵을수록 정유 성분이 강하고 활성 물질이 많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잘 씻은 다음 곱게 찧어서 정유 성분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다음으로 냉압착 코코넛 오일 투엣베린을 준비합니다. 꼭 냉압착이어야 합니다. 이 오일만이 라우르산과 비타민 E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은 여러분의 모낭을 위한 보호막이자 깊은 영양 공급원이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모발 끊어짐을 막아줍니다. 찌은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1:2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 만약 좀 더 편안한 향을 원하신다면 자몽이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추가해도 좋지만 이것은 부가적인 부분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핵심은 여전히 생강과 코코넛 오일입니다. 섞은 후 바로 바르지 마세요.
이 혼합물을 중탕으로 부드럽게 데워서 약 45도 정도로 만듭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되지 않을 정도지만 두피의 모공을 열어주기에는 충분히 따뜻한 온도입니다. 혼합물이 준비되면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해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사지는 혼합물이 깊숙이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 모낭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마치 시골 할머니들이 머리를 감은 후 우토 차던 것처럼요. 약 30분간 그대로 둡니다. 그동안 명상을 하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쉬고 두피가 치유될 시간을 주세요. 30분 후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쉽게 기름지는 타입이라면 마지막 헹군물에 사과 식초를 약간 희석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pH 균형도 맞춰줍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3번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은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진정으로 되살아나려면 외부 관리는 전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꿀차 한 잔을 드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생강 몇 조각을 살짝 끓인 물에 순수꿀 한 작은술을 타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료가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갓 자라나길 기다리는 머리카락 끝 두피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는 날에는 따뜻한 생강물에 15-20분간 조격을 하세요. 물 한 솥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만듭니다.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때까지 담그면 좋습니다. 이것은 옛 한국인들이 기혈을 원활하게 유지하던 방법이며 신기하게도 흰머리가 나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하다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간단하고 꾸준하며 올바른 방법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흰머리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잘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더 이상 휘어지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마치 다시 젊어진 것처럼 뿌리부터 검고 윤기나며 부드럽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느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생강이지? 왜 코코넛 오일과 함께 쓰는 걸까? 이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강과 코코아넛 오일이 왜 머리카락을 속부터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으로 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한기를 몰아내고 신장을 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살아있는 약재라면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생강에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활성 성분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아니라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며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카탈라아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조용한 전사들입니다. 이 효소는 바로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검은색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카탈라아제가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가 억제되어 머리카락이 휘어집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모발 색소 생성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강이 혈액에게 길을 여는 사람과 같다면 그 혈액이 영양분을 머리카락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순수 냉합차 코코넛 오일은 비타민 E와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이 두 영양소는 분자 구조가 매우 작아 두피 표피층을 뚫고 모낭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든 생강과 코코넛 오일 혼합물을 두피에 바를 때 여러분은 단순히 머리카락 표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멜라닌 세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깊은 곳까지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비타민 E는 항산화, 갑옷처럼 작용하여 나이 햇빛 오염된 공기, 그리고 축적된 화학 물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합니다. 라우르산은 매우 영리한 운반자로서 생강의 정유 성분을 깊숙이 전달하여 머리카락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분이 결합하면 생강이 길을 열고 코코넛 오일이 보호하고 영양을 전달하면서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어두운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숱이 적었던 부위의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흰머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다가 결국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효과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한 할머니는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여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올라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50대부터 이른 흰머리로 절망했었지만 6주 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튼튼해지고 두피 가려움이 줄었으며 몸속에서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어지지 않고 두피는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실망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공유하는 동안 이런 경우를 100건 이상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첫 단계부터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흔한 4가지 실수를 자세히 공유하여 여러분이 이를 피하고 생강의 놀라운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생강이나 포장된 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 편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강은 드지 않으면 귀한 활성 성분을 충분히 방출하지 못하고 생강 가루는 이미 열 처리 과정에서 생강의 가장 귀한 성분인 정유가 모두 증발해버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머리에 발랐을 때 어떤 사람은 화끈거림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려움을 느끼며 심지어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묵은 생강을 직접 손으로 찧어서 중탕으로 든 후 따뜻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강의 모든 정수가 그대로 보존되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오일 없이 생강만 바르는 것. 마음이 급해서 머리카락을 빨리 검게 만들고 싶어 생강을 찧어 코코넛 오일이나 다른 오일과 섞지 않고 직접 머리에 바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집처럼 건조해지고 두피는 한여름 땡볕에 내놓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어떤 분은 진정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생강은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져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진정시켜주는 물질이 없다면 마치 냄비 없이 불만 피우는 것과 같아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냉압차 코코넛 오일이 바로 그 냄비 역할을 합니다. 보습을 유지하면서 생강의 정수가 고르게 흡수되도록 돕고 두피를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강하게 잘못된 기술로 마사지하는 것. 저는 어떤 어르신이 혈액순환을 위해 뻣뻣한 빗으로 두피를 세게 긁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자라기는커녕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두피는 손상되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부드러운 손가락 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마에서 목덜미 쪽으로 정수리에서 양옆으로 퍼져나가듯이요. 매번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도 두피 아래 모세의 혈관을 깨워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를 촉진하면서 머리의 어떤 부위에도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실수, 불규칙하게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것.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합니다. 첫 주는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한두 번 해보고 머리카락에 변화가 없자 조급해져서 지겨워합니다.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스위치를 켜면 바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모낭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포는 신호를 받고 다시 일하기 시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콩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바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3번,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세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조용히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서서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강은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깨우는 불꽃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영양을 공급하고 시원하게 진정시키는 시냇물입니다. 불과 물이 올바른 방식으로 만날 때 여러분의 몸은 목음부터 마음까지 강력한 회복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이야기 끝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흰머리도 운명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머리카락이 있을 뿐입니다. 뿌리부터 혈액부터 신장부터 간부터 돌보기 시작하세요. 뿌리가 튼튼해야 머리카락이 푸르고 혈액이 힘차게 흘러야 세포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화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기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돌보았기 때문에 다시 검어지고 숱이 많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흰머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부드러움에서 건조하고 약하게 변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머리 위에 모든 머리카락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말입니다. 예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머리는 노화의 일부라 피할 수 없다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는 작은 일부에 불과하며 진짜 원인은 여러분 안에서 매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60대, 심지어 70대에 가까운 나이에도 머리카락이 여전히 검고 윤기나며 건강한 사람을 보고 거울 속 자신을 돌아보며 왜 저 사람도 늙었는데 머리는 아직 검고 나는 하얗게 샜을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건강을 돌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바로 속부터 말이죠. 머리카락은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매우 복잡한 영양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머리카락은 두피 속 아주 작은 모낭에서 자라납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검에 자라려면 그 모낭은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산소가 풍부하며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혈액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후 두피로 가는 혈류량은 평균 약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모낭이 굶주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으는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약해지고 쉽게 빠지며 일찍 희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낭 깊숙한 곳에는 멜라닌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머리카락의 검은색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젊을 때는 멜라닌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더 많은 산화물질, 특히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멜라닌을 파괴하여 머리색 생산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늙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에도 활력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45세에 벌써 머리가 듬성듬성합니다. 이유는 시간적 요인 외에도 머리카락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간과 신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는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그 정화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신장의 정수가 머리카락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뼈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나며 튼튼합니다. 반대로 신장이 쇠약해지면 머리카락은 빨리 휘어지고 건조하며 쉽게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간은 어떨까요? 간은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혈액이 더러워져 머리카락을 키울 충분한 영양분이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빨리 휘어질 뿐만 아니라 윤기와 생기를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아래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두피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모낭은
약해져 활동을 멈춥니다. 저는 겨우 32세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불면으로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휘어졌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심리 상태를 조절하고 충분히 잠을 자며 매일 이완 운동을 한 후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차 다시 검어졌습니다. 다음은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이틀 늦게 잔다고 바로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밤을 새운다면 몸은 세포를 재생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색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세포는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제 시간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불면 긴 멜라닌 손실 흰머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흔한 원인은 미량 영양소 결핍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범하게 식사를 하지만 머리카락을 키우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 철분 세포가 제 리듬에 맞춰 활동하도록 돕는 아연과 비타민 B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성장할 원료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걱정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을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흰머리는 정말로 나이가 들면 감수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할 때라는 몸이 보내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제가 방금 공유한 모든 원인들, 즉 간, 신장, 혈액, 수면, 스트레스까지 모두 조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서양약도 복잡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카락을 돌보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모든 머리카락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전주에 사시는 올해 68세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정 많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60세부터 머리가 많이 휘어졌는데 특히 양쪽 관자놀이 부분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더 걱정시킨 것은 머리가 무거운 느낌 잦은 불면, 그리고 햇볕에 나가면 두피가 보일 정도로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공유한 영상을 보시고 할머니는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생강을 곱게 찧어 코코넛 오일과 섞어 두피에 부드럽게 바르고 마사지했습니다. 동시에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생강물로 족욕을 했습니다. 단 10일 후 할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제가 너무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관자놀이에 잔머리가 올라오는데 전처럼 하얗지가 않아요. 거무스름한 게 보여서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수면 상태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신기해해요. 생강물로 족욕을 시작한 날부터 밤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계가 이완되었으며 당연히 머리카락도 속부터 다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이제 32세인 한지은 씨입니다.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른 나이에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결산 시즌마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두피는 화끈거리며 불편했습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섞어 두피를 마사지하고 매일 아침 생강 꿀차를 마시는 방법을 적용한 후 단 3주 만에 뚜렷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잔머리가 뿌리부터 검게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그녀는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검은색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세포를 자극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인천 외곽에 사시는 74세 최민준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머리가 거의 다 휘어지고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숱이 적어 매우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아들이 비싼 영양제를 사다 드렸지만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조언을 들으신 후 할아버지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따뜻한 생강팩을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6주 후 그 결과는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8주째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목덜미 뒤쪽에서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염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분은 부산에 사는 55세의 싱글맘 이명희 씨입니다. 그녀는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47세부터 머리가 휘어지고 많이 빠졌으며 두피는 항상 뜨겁고 가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휘어진 채로 살아야 할 줄 알았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생강으로 머리를 관리하고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그녀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만 검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덜었어요. 마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니 제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빠지고 약해질 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부터 즉 속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돌보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건강과 정신까지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김할머니, 지은씨, 최할아버지 그리고 명희씨가 해냈다면 저는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다 바꿀 필요도 미용실에 가거나 비싼 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강 한 톨, 따뜻한 수건 하나,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볼 수 있는 꾸준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건강은 멀리 있는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소박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여정 내내 여러분과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아마 이 순간 여러분은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몸의 장신구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머리카락은 각 개인의 내면 건강 상태를 정직하고 조용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검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40대 초반에 벌써 머리가 하얗게 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거나 나빠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일찍 흰머리가 나서 나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생활 방식의 혈액의 질에 그리고 또 간과 신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머리카락은 혈액의 나머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몸이 충분한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영양이 풍부하고 음식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 남는 부분인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검고 윤기나며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혈액이 정체되고 간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서 오는 독소를 거르느라 과부에 걸리거나 신장이 나이와 운동 부족으로 점차 약해지면 그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휘어지고 건조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그 땅에서 자라나는 꽃과 풀입니다. 만약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른다면 우리는 잎에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땅부터 물부터 뿌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은 바로 땅입니다. 간은 정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정원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로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부터 머리카락을 가꾸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나이 걱정,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엇나간 건강 시스템 전체를 다시 조절하는 순간입니다. 흰머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살고 있군요. 이제 잠시 멈춰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몸이 보내는 부드러운 알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그러운 시선으로 머리카락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급하게 염색약을 사거나 외출할 때마다 그것을 감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흰머리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몸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땅을 다시 가꾸고 물을 다시 줍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몸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의 변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편안한 잠자리부터 자신을 향한 더 많은 미소부터 시작하세요. 안이 채워지면 밖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혈액이 영양을 공급받고 간이 휴식을 취하며 신장이 회복될 때 머리카락은 어떤 화학 물질도 없이 스스로 본래의 검은색을 되찾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건강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 기울일 줄 알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줄 안다면 저는 언젠가의 그 검은 머리카락이 가벼워진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생기 넘치는 정신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른 나무가 비를 만나고 시든 꽃이 햇살을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그 회생의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머리카락이 건강의 거울이라면 어떻게 속부터 건강을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피부건만 바르면서 속이 영양에 굶주리고 잠이 부족하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질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멀리서 수입된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3가지, 즉 먹는 것, 자는 것,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먹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많은 분들이 배만 부르면 된다 며 간단하게 식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몸에 넣는 모든 음식은 머리카락을 가꾸거나 혹은 갉아먹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검은깨는 한의학에서 예로부터 머리를 검게 하는 신비의 약으로 불렸습니다. 단지 색깔이 검기 때문만이 아니라 검은깨에는 칼슘, 아연,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색소인 멜라닌 생성 과정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 옆에는 검은콩이 있습니다. 작지만 신장을 보하고 혈액을 생성하는 효능이 있어 신장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하는 50세 이후의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사에 검은깨와 검은콩을 더한다면, 예를 들어 아침에는 검은깨죽 1그릇, 오후에는 검은콩차 1잔, 혹은 단순히 밥 위에 뿌려 먹기만 해도 여러분은 뿌리부터 머리카락을 가꾸는 것입니다. 녹색 채소와 현미를 잊지 마세요. 간이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섬유질과 천연 항염증 물질이 풍부합니다. 현미는 처음에는 먹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소화 시스템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 축적을 줄여주는데 특히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맑아지고 간이 깨끗해지며 신장이 건강해지면 머리카락은 스스로 본래의 검은색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따뜻한 생강차 1잔으로 시작한다면 몸은 즉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영양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차가운 얼음물, 설탕이든 차,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기혈을 얼어붙게 만들어 간을 피로하게 하고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단순히 흰머리뿐만 아니라 불면증, 관절통,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3번째는 잠입니다. 항상 바쁜 삶의 리듬에 휩쓸리는 현대 사회에서 잠은 어른들과 어르신들에게는 사치품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이름 모를 걱정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누구도 그토록 단순해 보이는 잠이야말로 몸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잠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가 간 신장, 그리고 다른 내장 기관들이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생하기 위해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은 한의학에서 황금 시간대라고 불리는데, 이때가는 해독을 시작하고 신장은 혈액을 거르며 몸의 세포들은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직 깨어 있거나 잠을 설치게 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없어 독소 축적,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는 머리카락이 빨리 휘어지고 심장이 약하게 뛰며 면역 체계가 약화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기를 원한다면 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속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바로 깊은 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공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약 5분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고르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 책에 나오는 것처럼 명상을 할 필요도 이제 없습니다. 단지 어깨의 긴장을 풀고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며칠 만에 많은 분들이 정신이 더 편안해지고 밤에 더 이상 뒤척이지 않으며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한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속부터 건강해지면 건강의 거울인 머리카락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입니다. 이것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지만 영양이나 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기간의 불안과 슬픔은 건강을 가장 빨리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독소입니다. 저는 여러 사례를 만났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 상태 때문에 머리가 휘어진 경우들입니다. 자식들 학비를 걱정하는 싱글맘 자손들, 다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할아버지, 단 몇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검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이나 생강을 넣은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면 여러분은 단지 머리카락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이완시키며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면 혈액이 두피로 올라와 영양을 공급하고 영양분이 모낭 깊숙이 전달되며 모발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다시 활동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흰머리는 정말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 우리가 먹는 방식, 자는 방식, 매일을 느끼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과도하게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마시고 깊이 자고 가볍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몸을 뿌리부터 돌볼 때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심장간, 신장, 신경계 모두가 동시에 회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종 목표입니다. 단지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매일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서 시작하여 삶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강 코코넛 오일 영양 식단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리게 사는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흰머리에 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휴식을 취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제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흰머리는 사실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늙고 슬프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처럼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있어요. 저는 경기도에서 한 60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휘어지기 전에 몸이 이미 수십 가지의 작은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발은 항상 차가웠고 잠은 설치기 일쑤였으며 식사는 대충 때웠고 호흡은 짧고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머리의 거의 절반이 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 때문에 슬펐던 게 아니라 제가 몸을 너무 오랫동안 지치게 내버려 뒀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찾지도 광고에 현혹되지도 않고 그녀는 가장 소박한 것들로 돌아갔습니다. 생강 한 톨과 따뜻한 수건 하나로요. 매일 밤 그녀는 생강을 따뜻하게 데워 코코넛 오일과 약간 섞은 다음 15분 동안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세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제 몸이 숨 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비싼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몸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그것은 단지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고 막혔던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열며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의 연구진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머리 부위의 온도가 평균보다 약 1, 2도 높아져 모낭세포가 다시 활동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과학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는 것은 우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몸이 깨어나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매일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끈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고 자문하고 있다면 저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삶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강 한 톨 저녁에 짧은 시간 그리고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느긋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울 때 신기하게도 머리카락은 저절로 검어지고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지며 몸은 저절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도 다음과 같은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내 몸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걱정 없이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살고 싶다. 그리고 만약 흰머리가 몸이 지치고 느려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면 저는 여러분이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여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강 한 톨, 마사지 한 번, 느리게 살겠다는 약속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단 3일 5일 만에 머리카락이 젊은 시절처럼 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간, 신장, 신경계,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까지 치유하는 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여러분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15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요. 단순히 몸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은 더 부드러워진 머릿결과 더 이상 건조하거나 가렵지 않은 두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피로감이 점차 사라지고 잠은 더 깊어지며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더 이상 자신이 짐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흰머리에 대해 작지만 강력한 생강에 대해 그리고 몸의 소리를 듣기 위해 느리게 사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와닿았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가 매일 조용히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지만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 한 형제 자매가 자격지심 때문에 흰머리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네는 친한 이웃이 바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더 건강하고 즐겁고 가벼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약속 한 줄을 남겨주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매일 저녁 생강으로 두피를 마사지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오늘부터 느리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깊이 있는 방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건조한 전문 지식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저를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내 몸의 소리를 듣기를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기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굳건하고 의미 있고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손에게 의존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 지내지 않고요. 오늘 영상 내내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을 피할 뿐만 아니라 매일을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간단하고 적용하기 쉬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동체 및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혹은 의료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어떤 식이요법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